와우. 달슨의 라이브. 레알 마드리드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리버풀을 홈에서 3대1로 잡았는데요. 일주일 뒤에 이제 안필드에서 8강 2차전이 열리고, 리버풀도 이번에 1차전 원정에서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차전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기면 4강 리버풀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하지만 1차전에 3대1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일단 그래도 격차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 레알 마드리드가 과거 유럽 대회에서 1차전을 홈에서 3대1로 이겼을 경우 2차전 합계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던 확률은 무려 77%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알이 4강 진출을 할 가능성은 일단 확률적으로는 좀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알이 이처럼 그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뭐 2골 넣었던 비니시우스 주니어로 잘했죠. 네. 특히 전반전에 넣은 그 선제골, 그 토니 크로스의 패스를 받아서 가슴으로 딱 잡아내더니 진짜 감각적이더라고요. 마무리를 넣었던 그 장면이 좀 압권이었는데, 사실 비니시우스가 기대만큼은 잘 안 된다, 안 터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골을 그렇게 많이 잡아냈던 선수는 아닙니다, 그동안. 지난해 10월 말부터만 놓고 보자면 비니시우스가 모든 공식 대회, 뭐 코파 델레이라든지 라리가라든지 뭐 챔스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5개월여 동안 넣은 골이 단 한 골밖에 없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또 골을 넣은 건데, 브라질의 플라멩구에서 뛰다가 지금 3시즌째 레알에 있는데 1군에서 뛰면서 레알에서 비니시우스가 기록한 첫 번째 멀티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이러지 않았는데 빵 터졌으니까 비니시우스가 이번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또 비니시우스는 우에파 공식 경기 MOM이 이번에 되기도 했습니다. 아센시오도 좋았죠. 아센시오는 최근에 특히 더 좋은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진짜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센시오가 근데 최근에 막 계속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오늘 경기 골까지 포함을 하면 최근 4경기 연속골입니다. 그 아놀드의 좀 리버풀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이죠. 네. 헤더가 있었는데 미스가 되면서 아센시오가 골키퍼가 딱 제치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다 골을 넣었으니까 이런 활약으로 뭐 레알이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리버풀의 어떤 불안한 수비가 레알의 완승으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반다이크, 조고메스, 마티프 여전히 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카박, 나다넬 필립스가 지금 선발로 센터백을 좀 나왔는데 여전히 좀 무게감이 좀 부족해요. 또 그리고 가운데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양쪽 풀백들 아놀드, 로버트슨도 탄력을 확실히 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격수들 비니시우스와 아센시오는 잘했고 리버풀의 수비는 불안했다, 그래서 레알이 완승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수비 같은 경우는 수비에 문제가 있었던 건 레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오 라모스, 그다음에 카르발 다 부상으로 이번에 못 뛰었죠. 그다음에 바라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기 또 못 뛰었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는 밀리탕, 나초가 레알의 중앙 수비를 좀 맡았는데, 그러니까 수비의 어떤 문제가 꼭 리버풀만의 문제였고, 그래서 레알이 뭐 완승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경기의 희비를 갈라놓은 결정타는 저는 허리에 있다 봅니다. 레알의 크카모 라인 정말 잘하네요. 크카모 라인의 압승입니다. 압승. 이 허리 쪽 크카모 라인의 압승에 따른 레알의 완승이다. 저는 이게 아주 핵심이었다고 좀 봅니다. 토니 크로스, 카제미루, 모드리치, 이 크카모 라인인데, 이런 레알의 중원이 파비뉴, 베이날둠, 그다음에 나비 케이타로 이뤄진 리버풀의 미드를 좀 압도했다고 봅니다. 조던 앤더슨이 빠지면 확실히 힘을 못 받아요. 없을 때마다, 이 조던 앤더슨 없을 때마다 리버풀의 허리가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좀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경기도 핸더슨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크카모 라인을 리버풀의 미들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벅찼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카모 라인 진짜 잘합니다. 명불허전. 예. 토니 크로스는 이번 경기 91%의 패스 성공률에 4개의 키패스입니다. 9개의 롱볼 전환 패스를 시도했는데 모두 성공시켰어요. 정말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선제골 어시스트 과정에서
그 비니시우스에게 딱 연결했던 그 중거리 패스 진짜 일품이죠. 토니 크로스는 정말 패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카제미로 같은 경우는 수비적 공헌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경기도 8개의 태클을 성공시켰고요. 2개의 가로채기, 또 1개의 어떤 상대 슈팅 블록이 있었는데 레알도 수비 쪽에 지금 공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백을 앞선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워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카제미로입니다. 히트맵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적인 활동량, 공헌이 상당했다 카제미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 35살의 이 모드리치는 가끔 보면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은 이제 나이가 들 때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잘할 때를 보면 와 진짜 클래스는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데 이번 경기도 모드리치가 84%의 패스 성공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 어시스트 했죠. 경합상황 100% 성공입니다. 팀의 이제 세 번째 골이었던 비니시우스 그 어시스트를 하면서 챔스 역사상 과거의 라이언 긱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 어시스트 기록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카모라인의 허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레알의 수비도 좀 중심을 좀 잡고 또 공격도 확실히 크카모라인이 딱 잡으면서 지원해 주니까 힘을 더 많이 받으면서 골도 더 많이 넣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골을 넣었던 선수들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수비 쪽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핵심은 이런 앞쪽과 뒤를 다 잡아줬던 크카모라인, 바로 크카모라인의 압승이 레알의 완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이제 2차전은 안필드에서 열리니까 리버풀도 기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차전을 봤을 때 2차전의 싸움의 관건 역시 허리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허리 싸움이 두 팀의 최종 2위를 가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리버풀의 고민이 좀 크겠죠. 어차피 레알은 이 크카모라인이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될 거고, 그러면 이 크카모라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어떠한 수를 쓸 것이냐, 이걸 잡지 못하면 사실 2차전도 리버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2차전은 이제 일주일 뒤인 4월 15일 목요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안필드 승부입니다.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누가 4강 올라갈까요? 이번에 올라가는 4강이 올라가면 포르투와 첼시의 승자가 이제 4강에 싸우게 될 텐데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